참으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많은데요. 꼭 진득하게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역사는 반복됩니다.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2022년 이후 집값이 오르길 바라겠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집값은 고점에서 흔들거리다 급락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거는 많습니다.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대표적으로 주식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미국의 긴축 금리 발표 때마다 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중에 우리나라는 시장 타격을 줄이기 위해 선제 대응을 해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고점 대비 하락이 컸죠. 주요 선진국들의 증시는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까지 증시 고점을 갱신하는 반면 우리나라 증시 포인트는 제법 빠져서 디커플링이 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선제 대응에서 충격을 먼저 소폭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3월 이후 2분기 내로 증시는 반등 포인트가 올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증시 얘기는 추후 별도로 제작하고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오면 외부 요인으로 증시가 요동치는 것이 빈번했다가 포인트입니다. 이는 부동산에 고스란히 6개월 뒤 타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나라에선 집값 폭락한다고 온갖 또 자극성 기사를 내겠지만 실제 집값 하락은 폭락까지는 아니고 조정이 제법 올 겁니다. 만약 부동산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조정장을 꼭꼭 노리시길 바랍니다. 집값의 장기 방향성은 꾸준히 우상향을 향해 가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둘째, 집값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장이 올 시 부동산을 매수할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강남 3구, 2호선 라인, 강남 4구, 서울 기타, 인천,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그 외 수도권 지방 거점 순이 되겠습니다. 이 투자 우선순위 중에서 강남 4구 이하로는 그 시대의 이벤트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합니다. 가령 강남 3구 집값이 너무 올라서 투자 자금이 경기도 외곽 쪽에 몰린다든지 규제를 피해 비규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자금이 물려 값이 오른다든지 할 때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르곤 합니다. 허나 그것은 그때만 반짝하고 값이 오를 뿐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더 빠르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강남 3구를 사란 말이 진리처럼 나오고 있죠. 결국 돌고 돌아 강남 3구 중심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움직이니까요. 셋째, 강남 3구 사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돈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들도 결국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흙수저라서 가능성이 없어 라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단단한 가지와 예쁜 꽃잎은 스스로 피우시길 바랍니다. 돈이 없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순위에서 역순으로 매수해서 자산을 불려나가시면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회사 생활하며 독립해서 지방에 있는 4평짜리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직하며 서울의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장기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알아보고 대출 활용하여 서울 기타 지역의 작은 평수의 집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를 하며 강남 3구의 집을 사게 되었죠. 지금 저는 부자는 아니고 강남 3구에서도 초고점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돈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포인트가 있다면 그 동네에서 최적의 조건 플러스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평 맞춰서 이사를 가더라도 그 동네에서 상위 인기 단지에 살았습니다. 그래야지만 가격이 오르는 분위기일 때 배로 오르고 팔기도 쉬우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다같이 오르는 분위기더라도 어느 동네는 40% 오르고 어느 동네는 10% 오릅니다. 이것을 조사해야지만 계속 더 윗단계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소위 불편러들이 말하는 다같이 오르는데 내 집을 어떻게 구하나 라는 소리 못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당장 2020년 3월 대비 2021년 연말까지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가를 비교하시고 동기간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머릿속에 다같이 오르는데 내 집을 어떻게 구하나 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투자 접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에 나는 돈 벌 마음이 전혀 없어 라고 박혀 있으니까요. 넷째, 말씀드린 투자 우선순위, 투자 활용했던 방안, 투자 마인드를 꼭 기억하시고 부동산 시장의 조정장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조정장은 반드시 오며 2021년 실거래가 기준 고점 대비 약
20%에서 25%가량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0년 유동성 장과 저금리 시행하며 모든 투자 수단이 대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야기시켰죠. 그런데 현재 이 인플레이션은 예상된 인플레이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가라앉지 않고 스스로 자가 발전하며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어 주가 급락을 야기시키고 약 4-6개월 뒤 집값 급락까지 만들게 됩니다. 둘째, IMF는 이 같은 위험성을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최근 공개한 반기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7월 전망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반면 인플레이션은 예상과 달리 급속한 상승세가 지속될 위험이 높아졌다고 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연준, 유럽 중앙은행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이 지난해 팬데믹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유례없는 규모의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쳐 시중 유동성을 대폭 끌어올렸고 차입을 통한 자산 매입붐도 일으켜 시장 불안의 씨앗을 심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IMF의 보고서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당장에 마트만 가더라도 물가가 치솟고 도통 떨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또 희망퇴직을 시키고 자영업자들은 죽어나가고 있죠. 이 같은 상황에서 급격한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셋째, 오늘날의 인플레이션은 팬데믹이라는 이례적인 충격에 따른 것이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즉, 네티즌들이 즐겨 말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매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역사가 없기에 중앙은행들이 어떤 정책 경로를 밟을지 아무도 몰라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매도세가 쏟아질 시 패닉셀링에 무게를 실어 더 큰 힘으로 오랫동안 하락장을 만들게 됩니다. 넷째, 주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주요 대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급등주들, 아니 대부분의 주식들은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사회 분위기가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주가와 기업의 펀더멘털이 일치하지 않아 고평가되어 있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상당한 하락세가 이어지게 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부동산에 반드시 타격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요. IMF의 경고를 보면 주택가격이 2007년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뛰기는 했지만 은행 시스템은 당시에 비해 훨씬 더 탄탄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전 세계 주택가격 역시 하강 위험이 상당하다. 최악의 경우 앞으로 3년간 집값이 선진국의 경우 약 14%, 신흥시장은 22%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이 하락하는 이유와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IMF의 경고까지 4가지 주요 사항 및 전망을 설명드렸는데 이를 토대로 앞서 말씀드린 투자 우선순위, 투자 활용했던 방안, 투자 마인드를 활용하여 급락시장에 철저히 살아남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여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와중에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집값이 덜 올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세금은 쓸데없이 많이 내는 상위권 나라이기도 하고요. 정치 비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또 부동산 하락기가 오면 어느 정부가 잘했고 어느 정부가 못했고를 따지는 것도 좋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전 세계에 있는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분석하시길 바랍니다. 전례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면 다른 나라를 통해 시장을 예측하는 똑똑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할 말이 한참 남았는데 이만 줄일게요. 앞으로도 돈 된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댓글 다시고 돈복 마구마구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